요즘 소변은 어떠세요? 밤에만 두세 번 깨고 화장실 가도 시원하지가 않습니다. 소변줄도 가늘어졌고요. 그렇군요. 혹시 전립선 관련 진단을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약은 좀 먹어봤는데 효과가 없더군요. 그래서 그냥 참고 있습니다. 환자분, 조금 민감한 질문을 드려도 될까요? 전립선은 생활 습관과도 깊이 연관이 있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혹시 부부관계나 사정 같은 배출은 얼마나 자주 하십니까? 솔직히 말하면 아내랑은 나이 들면서 거의 없고요. 혼자 하는 것도 몇 년째 없습니다. 나이 들어서 그런 걸 하면 괜히 창피하다고 생각해서요. 많은 분들이 그렇게 생각하시지만 오히려 정반대입니다. 배출을 전혀 하지 않으면 전립선 안에 오래된 분비물이 고여서 염증과 석회화가 진행됩니다. 지금 겪으시는 배뇨곤란의 중요한 원인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제가 부끄럽다고 피했던 게 오히려 전립선을 망가뜨린 거군요. 그럴 가능성이 큽니다. 자위 행위는 부끄러운 게 아니라 전립선을 건강하게 지키는 중요한 관리법 중 하나입니다. 방금 앞에서 보셨던 장면, 환자분이 머뭇거리다. 결국 몇 년째 자위 같은 건 전혀 하지 않았다라고 고백했을 때 저는 깊은 안타까움을 느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30대 중반 여성 비뇨기과 전문의 김소연입니다. 남성분들이 가장 부끄러워하면서도 가장 큰 고통을 겪는 분야, 바로 전립선 건강을 오랫동안 진료해 왔습니다. 사실 환자분처럼 이야기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혼자 하는 건 나이가 들어서 하면 안 되는 것처럼 생각하고 자존심이나 부끄러움 때문에 피하다가 결국 몸이 먼저 신호를 보내버립니다. 이건 결코 드문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만난 중장년 환자들의 절반 이상이 같은 문제를 겪고 있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왜 그런 습관이 전립선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가입니다. 전립선은 단순한 작은 기관이 아닙니다. 매일같이 정액 성분의 일부를 만들어내는 분비샘이죠. 그런데 배출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이 분비물이 고여서 탁해집니다. 그리고 시간이 지날수록 세균이 번식하기 좋은 환경이 되고 결국 염증이나 비대증으로 발전합니다. 이런 과정을 거치면 환자분들이 호소하는 증상, 즉 잦은 야간요, 소변 줄기가 가늘어짐, 시원하지 않은 배뇨, 심지어 발기력 저하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약을 먹거나 수술을 하면 해결될 거라고 믿습니다. 물론 증상을 완화시키는 데는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을 없애지 않은 채 증상만 억누르는 방법은 오래가지 않습니다. 마치 집 안하수구가 막혔는데 방향제만 뿌려 냄새를 가리는 것과 같은 원리입니다. 물기를 제대로 터주지 않으면 다시 악취가 올라오듯 전립선도 고여있는 분비물을 비워주지 않으면 결국 문제가 반복됩니다. 여기서 한 가지 오해를 풀어드려야겠습니다. 자위 행위는 흔히 쾌락을 위한 행위로만 여겨지고 나이 들어서는 해서는 안 되는 행동처럼 치부됩니다. 그러나 의학적으로 보면 자위 행위는 전립선을 건강하게 관리하기 위한 중요한 생활 습관입니다. 실제로 해외 대규모 연구에서도 일정한 배출 습관을 가진 남성들이 그렇지 않은 남성들보다 전립선 질환 발생 위험이 눈에 띄게 낮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이건 부끄러운 행위가 아닙니다. 약보다 안전하고 수술보다 자연스러운 관리법입니다. 하지만 처음에는 대부분 고개를 젓습니다. 평생 쌓아온 가치관 때문에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죠. 하지만 직접 실천해본 환자분들은 결과를 보고 놀랍니다. 밤에 깨는 횟수가 줄고 낮에도 자신감이 살아나며 무엇보다 몸이 가볍다고 말합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혹시 여러분도 스스로를 부끄럽게 여겨 전립선을 방치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자존심 때문에 혹은 나이 때문에 그저 참고만 계시지는 않습니까? 지금 이 순간 작은 생각의 전환이 여러분의 전립선을 지킬 수 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영상을 통해
그동안 숨겨져 왔던 진실을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한 가지 약속드릴 수 있는 건 이 방법은 돈이 들지 않고 특별한 기구도 필요 없으며 부작용도 없다는 겁니다. 대신 꾸준히 실천해야 하고 올바른 이해가 필요합니다. 그 출발점은 바로 자위행위가 부끄러운 습관이 아니라 전립선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의학적 생활 습관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가 낯설고 충격적으로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전립선은 침묵합니다. 아프다고 소리 지르지 않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심각한 병으로 드러납니다. 지금 당장은 불편함이 없더라도 예방을 위해 올바른 습관을 가지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채널은 여러분의 삶을 더 길고 더 건강하게 만들어드리기 위해 준비했습니다. 제 경험과 환자들의 사례를 바탕으로 누구도 말해주지 않았던 비밀들을 전해드릴 겁니다. 혹시라도 이 영상이 도움이 된다고 느껴지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길 부탁드립니다. 그것이 제가 더 많은 분들의 전립선 건강을 지키는데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환자분 이야기 기억하시나요? 몇 년 동안 전혀 배출을 하지 않았다며 결국 소변도 막히고 자신감까지 잃어버렸던 분이요. 사실 그분은 특별한 사례가 아닙니다. 제가 만난 수많은 남성분들이 같은 고민을 갖고 계셨습니다. 대부분은 이렇게 말합니다. 원장님, 이제 나이도 들었고 아내랑 관계도 거의 없으니 굳이 혼자 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냥 참고 살면 되지요. 하지만 그 생각이 전립선을 망가뜨리는 출발점입니다. 전립선은 매일같이 새로운 분비물을 만들어내는 기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내보내지 않고 그대로 두면 어떻게 될까요? 물이 고인 저수지처럼 탁해지고 썩기 시작합니다. 거기에 세균이 번식하고 염증이 생기면 소변길이 막히고 몸 전체에 악영향을 줍니다. 제가 강조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배출은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전립선을 청소하는 과정이라는 거죠. 고여있던 묵은 물을 빼내고 새로운 맑은 물이 채워지도록 도와주는 역할. 이걸 이해하는 순간 자위행위를 바라보는 시선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부끄러운 습관이 아니라 내 몸을 지키는 의학적 관리법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제대로 전립선을 지킬 수 있을까요? 우선 중요한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번 주엔 꼭 2번 해야지라며 달력에 표시를 하고 의무처럼 하는 건 오히려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우리 몸은 기계가 아니니까요. 중요한 건 규칙성을 잃지 않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나 꾸준히. 일주일에 한두 번이든 3번이든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주기를 유지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환경도 중요합니다. 환자분들 중 많은 분들이 그냥 욕구가 생기면 아무 데서나 급하게 끝내곤 하십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전립선은 충분히 이완되지 못하고 배출도 시원하지 않게 끝나버립니다. 제가 늘 권하는 방법은 따뜻한 샤워 후입니다. 샤워를 하고 나면 혈액순환이 좋아지고 근육이 풀리죠. 그 상태에서 배출을 하면 훨씬 원활하고 완전하게 이루어집니다. 실제로 몇몇 환자분들이 이 습관 하나만 바꿔도 밤에 깨는 횟수가 줄었다라고 말씀하세요. 또 한 가지는 자세입니다. 서서 빨리 끝내는 방식은 전립선까지 자극이 충분히 전달되지 않습니다. 가장 좋은 건 반쯤 누워있거나 소파에 기대는 자세예요.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받치면 골반이 편안해지고 긴장이 풀리면서 훨씬 쉽게 배출됩니다. 작은 변화 같지만 전립선에게는 큰 차이가 됩니다. 그리고 자극의 범위가 중요합니다. 대부분 귀두만 자극하는 경우가 많지만 전립선은 훨씬 안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성기의 뿌리 고환, 그리고 회음부 고환과 항문 사이의 부분을 함께 부드럽게 자극해 주셔야 해요. 그럴 때 전립선이 직접적으로 반응하고 오래된 분비물이 훨씬 더 효과적으로 빠져나옵니다. 실제로 회음부 마사지 습관을 들인 환자분들은 이제야 속이 시원하다라는 표현을 많이 하십니다.
시간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젊을 때처럼 빨리 끝내는 건 효과가 반감됩니다. 최소한 10분 이상은 천천히 여유 있게 하셔야 합니다. 목표는 쾌락이 아니라 완전한 배출이라는 걸 꼭 기억하세요. 서두르지 말고 몸의 감각을 천천히 깨우면서 전립선까지 자극이 닿도록 하는 게 핵심입니다. 또 한 가지 간과하기 쉬운 부분이 윤활제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지고 민감해지기 때문에 마른 상태에서 자극하다 보면 상처가 생길 수 있습니다. 어떤 환자분은 바디로션을 사용했다가 요도 입구에 염증이 생겨서 고생을 하셨습니다. 반드시 안전한 수용성 윤활제나 식물성 오일을 사용하세요. 작은 준비 하나가 큰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이쯤에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심리적 부담을 내려놓으셔야 한다는 겁니다. 환자분들 중에 이 나이에 이런 걸 한다는 게 창피하다라고 말하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럴 때마다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창피한 게 아니라 건강을 위한 치료입니다. 실제로 이 생각을 바꾸는 순간 몸의 변화가 따라오기 시작합니다. 이야기를 들으시는 분들 중에는 아마도 여전히 망설이실 겁니다. 하지만 저는 임상 현장에서 직접 봤습니다. 부끄러움을 내려놓고 꾸준히 배출 습관을 회복한 환자분들은 삶이 달라졌습니다. 밤에 편안히 자고 아침에 상쾌하게 일어나고 낮에는 자신감 있게 활동합니다. 그게 바로 전립선이 되살아난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건 특별한 기술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고 거창한 장비나 약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올바른 이해와 작은 실천입니다. 따뜻한 환경, 편안한 자세, 올바른 자극, 충분한 시간, 안전한 윤활제. 이 5가지만 지키셔도 전립선 건강은 눈에 띄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선택하셔야 합니다. 여전히 부끄럽다고 외면하며 방치하실 건가요? 아니면 내 몸을 위해, 내 삶의 품격을 위해 용기를 내실 건가요? 전립선은 결코 혼자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소변과 잠, 활력과 자신감, 가족과의 관계까지 영향을 미칩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인생 전체를 바꿀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부터 드릴 말씀은 조금 불편하게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반드시 아셔야 하는 부분이에요.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좋은 방법을 듣고도 잘못 실천해서 오히려 몸을 더 힘들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실패 사례는 무리한 횟수에 집착한 경우입니다. 어떤 60대 환자분이 계셨습니다. 제가 전립선 건강을 위해 꾸준한 배출이 필요하다고 설명드리자 그분은 달력에 빨간 펜으로 날짜를 체크해가며 일주일에 5번, 심지어 하루 걸러 한 번씩 억지로 하셨습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몸은 피곤하고 오히려 발기력은 점점 떨어지고 마음까지 지쳐버렸습니다. 결국 원장님, 저는 더 망가진 것 같습니다라며 다시 오셨죠. 중요한 건 횟수가 아닙니다. 내 몸이 편안하게 받아들일 수 있는 리듬을 찾는 게 핵심입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윤활제 사용입니다. 이건 정말 많이 보는데요. 한 환자분은 집에 있는 로션을 사용했습니다. 처음엔 괜찮았다고 생각했는데 며칠 지나니 요도 끝이 붉게 부어오르고 소변 볼 때마다 화끈거렸습니다. 검사해보니 염증이 심하게 번져 있었습니다. 얼굴에 바르는 로션이나 바디크림은 전혀 적합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약국에서 파는 안전한 수용성 윤활제나 순수한 식물성 오일만 사용해야 합니다. 작은 편애 때문에 큰 고생을 하는 경우가 너무 많습니다. 세 번째는 심리적 강박입니다. 어떤 분은 이 나이에 이런 걸 한다는 게 더 초라하다라며 억지로 빨리 끝내려고만 했습니다. 그러니 배출은 제대로 되지 않고 끝나고 나서도 시원하지 않은 겁니다. 몸이 반응하기 전에 마음이 먼저 벽을 세워버린 거죠. 전립선 건강에서 가장 중요한 건 편안함과 자연스러움입니다. 죄책감이나 수치심은 몸을 긴장시키고 결국 효과를 반감시킵니다. 마지막은 통증을 무시한 경우입니다.
어떤 분은 배출 후에 전립선 쪽이 날카롭게 아프다고 했지만 조금 참으면 좋아지겠지 하며 몇 주를 그냥 넘겼습니다. 결국 급성 전립선염으로 응급실에 오셨습니다. 여러분, 통증은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배출 후 불편함이 며칠 이상 이어진다면 그건 단순한 기능 문제가 아니라 질환일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이럴 때는 즉시 병원을 찾아야 합니다. 이 네 가지 사례는 실제로 제가 진료실에서 자주 보는 장면입니다. 좋은 방법도 잘못 쓰면 독이 됩니다. 저는 시청자분들이 똑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으셨으면 합니다. 여러분, 배출 습관은 전립선을 젊게 지키는 최고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올바르게 알아야 효과를 보고 잘못하면 오히려 건강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린 실패 사례들을 꼭 기억하시고 본인 생활에 적용하실 때 나는 무리하지 않고 안전하게 하고 있는가를 늘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아까 제가 잘못된 방법 때문에 고생하신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렸죠. 그렇다면 이제는 반대로 어떻게 해야 효과를 가장 크게 볼 수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수많은 환자분들을 보면서 직접 확인한 결과이고 아주 작은 차이가 전립선 건강에 엄청난 변화를 가져온다는 사실을 꼭 강조하고 싶습니다. 먼저 따뜻한 온기를 활용하는 겁니다. 많은 분들이 그냥 차가운 방에서 또는 아무 준비 없이 급하게 시작하십니다. 하지만 그럴 때는 근육이 긴장돼서 전립선이 완전히 열리지 않아요. 제가 권하는 건 아주 간단합니다. 아랫배와 회음부 그러니까 고환과 항문 사이를 따뜻한 수건으로 5분 정도 덮어주는 거예요. 이 작은 습관 하나가 배출의 질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실제로 어떤 환자분은 이 습관을 들인 뒤 전에는 찔끔찔끔 나오던 게 요즘은 폭포수처럼 시원하다고 말씀하시더군요. 두 번째는 호흡법입니다. 혹시 여러분은 긴장할 때 숨을 참으시는 습관이 있지 않으세요? 배출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숨을 멈추면 오히려 전립선이 수축됩니다. 그래서 저는 환자분들에게 이렇게 지도합니다. 코로 깊게 들이마시고 입으로 천천히 내쉬세요. 배출이 일어나는 순간일수록 이 호흡이 중요합니다. 숨을 내쉴 때 근육이 풀리고 전립선이 열리면서 훨씬 더 완전하게 배출이 됩니다. 세 번째는 멈춤과 다시 시작하기입니다. 보통은 끝까지 몰아붙이듯이 한 번에 끝내시죠. 그런데 조금만 다르게 해보세요. 감각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심호흡으로 진정시켰다가 다시 천천히 자극을 시작하는 겁니다. 이 과정을 두세 번 반복한 후에 사정을 하면 깊이 숨어있던 오래된 분비물까지 남김없이 빠져나옵니다. 게다가 이 과정은 발기력 강화에도 큰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는 마무리 운동이에요. 많은 분들이 배출이 끝나면 그냥 일어나서 끝내버립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정말 중요합니다. 소변을 참는 느낌으로 항문을 10초간 조였다가 풀기를 10번 반복해보세요. 이 간단한 동작이 남아있던 분비물을 더 짜내고 동시에 골반 근육을 단련시켜서 다음번 발기력이 훨씬 강해지게 만듭니다.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생활 속 식습관과 함께 가야 한다는 겁니다. 아무리 좋은 습관을 들여도 전립선을 공격하는 음식만 먹으면 효과가 반감됩니다. 제가 가장 먼저 권하는 건 토마토입니다. 기름에 살짝 익혀 먹으면 전립선을 지켜주는 리코펜 성분이 5배나 더 잘 흡수됩니다. 두 번째는 콩으로 만든 음식, 특히 두부와 된장 같은 발효식품이에요. 전립선이 과도하게 커지는 걸 막아주죠. 마지막은 따뜻한 녹차입니다. 하루 한두 잔을 꾸준히 마시면 전립선 염증을 줄이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것들은 특별한 것도 아니고 돈이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저 조금만 신경 쓰고 실천하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것들이죠. 하지만 이 작은 차이가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 저는 진료실에서 수없이 확인했습니다. 어떤 분은 밤에 5번씩 깨던 게 지금은 한 번도 안 깨고 아침까지 잔다고 하셨고,
또 어떤 분은 몇 년 만에 다시 자신감을 찾았다고 눈물을 보이셨습니다. 결국 중요한 건 용기입니다. 부끄러움이나 두려움 대신 내 몸을 지켜야겠다는 용기. 그리고 작은 습관 하나라도 바꾸겠다는 실천력. 그 두 가지만 있으면 여러분의 전립선은 분명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는 배출 습관이 전립선을 직접적으로 어떻게 지켜주는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올바른 배출 습관은 전립선 건강을 넘어서 여러분의 몸 전체, 그리고 삶의 질까지 변화시킵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숙면입니다. 전립선이 막히면 밤마다 소변 때문에 깨게 되고 깊은 잠을 이루지 못합니다. 하지만 배출이 제대로 이루어지면 방광이 편안해지고 밤에 깨는 횟수가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실제로 제 환자분들 중에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아침까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잤다고 감격스러워 하신 분이 많습니다. 숙면은 단순히 밤에만 좋은 게 아니죠. 낮 동안의 활력과 집중력, 심지어 면역력까지 달라집니다. 두 번째는 발기력과 자신감입니다. 부어있던 전립선이 가라앉으면서 발기를 담당하는 신경과 혈관이 자유로워집니다. 그 결과 자연스럽게 발기력이 회복됩니다. 이건 단순히 성기능 문제를 넘어 남자로서의 자신감을 되찾는 일입니다. 어떤 환자분은 아침에 소변 줄기가 강해졌는데 그만큼 제 아침도 다시 강해졌다며 웃으셨습니다. 작은 변화지만 삶의 의욕이 달라지는 순간이죠. 세 번째는 허리 건강입니다. 전립선과 골반 근육은 우리 몸의 중심을 지탱하는 중요한 기둥입니다. 배출 후 케겔 운동까지 꾸준히 하면 이 근육들이 강화됩니다. 그러면 만성 요통이 완화되고 허리가 튼튼해집니다. 단순히 소변 문제가 아니라 허리까지 달라지는 거죠. 네 번째는 에너지 회복입니다. 숙면을 하면 당연히 낮 동안의 피로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뿐만이 아닙니다. 몸속 오래된 노폐물이 빠져나가고 순환이 원활해지면서 기분 자체가 밝아집니다. 전에는 만사가 귀찮았는데 요즘은 산책도 하고 손주들과 노는 것도 즐겁다라고 말씀하신 분이 계셨습니다. 몸이 가벼워지니 마음도 달라지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면역력 강화입니다. 깊은 잠을 자는 동안 우리 몸의 면역 세포들이 가장 활발하게 움직입니다. 그 시간이 제대로 확보되면 잔병 치레가 줄어듭니다. 감기 같은 작은 질환부터 큰 질환까지 면역력은 우리 건강의 기초입니다. 배출 습관 하나가 결국 면역력까지 연결된다는 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마지막으로 제가 가장 강조하고 싶은 건 가정의 행복입니다. 남편이 밤마다 깨고 예민해지면 아내도 가족도 힘듭니다. 반대로 남편이 숙면을 취하고 활력을 되찾으면 집안 분위기 자체가 밝아집니다. 실제로 어떤 아드님은 제게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원장님, 아버지가 다시 웃으십니다. 가족이 함께 여행도 가고 식사 자리에서 먼저 농담도 하십니다. 그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이건 단순히 전립선의 변화가 아니라 한 가정의 회복입니다. 여러분, 이제 느끼셨을 겁니다. 이건 단순히 남자의 은밀한 문제나 소변 불편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배출 습관 하나가 내 전립선을 지키고 내 몸을 젊게 하고 내 마음을 밝게 하고 결국 내 가족의 행복까지 지켜주는 일입니다. 여러분, 이제는 이론보다 중요한 실천의 시간입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가이드는 단순히 방법만 나열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여러분이 오늘 밤부터 따라 하실 수 있게 아주 구체적으로 풀어드리겠습니다. 먼저 환경 만들기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세요. 하지만 환경을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따라 결과는 천지 차이입니다. 따뜻한 샤워로 몸을 충분히 이완시킨 뒤 조명이 너무 밝지 않은 공간을 마련하세요. 방해받지 않을 수 있는 시간이 중요합니다. 어떤 분은 TV를 켜놓은 채 습관을 시도하시는데 그럴 경우 집중이 흐트러져 효과가 떨어집니다. 조용하고 따뜻한 공간, 그것이 첫 번째 준비입니다.
그 다음은 자세입니다. 많은 분들이 의자에 앉거나 침대에 반쯤 누운 상태를 편안하게 느끼십니다. 허리를 곧게 세우려고 애쓸 필요 없어요. 오히려 아랫배와 골반이 자연스럽게 풀어지는 자세가 가장 좋습니다. 소파에 기대거나 침대에 편안히 누운 채 무릎 밑에 작은 쿠션을 받쳐보세요. 이 작은 쿠션 하나가 허리 부담을 줄이고 긴장을 풀어줍니다. 이제 자극 방법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러분 대부분은 성기의 끝부분, 즉 귀두만 자극하는 습관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것은 전체적인 효과를 반감시키는 방식입니다. 전립선은 회음부 바로 안쪽에 위치합니다. 그러니까 성기의 뿌리 부분, 고안, 그리고 고안과 항문 사이 회음부를 부드럽게 함께 자극해 주셔야 합니다. 이 부위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마사지하듯 눌러주면 전립선 쪽으로 순환이 촉진됩니다. 처음에는 어색하더라도 몇 번 하다 보면 몸이 금세 반응을 보여줄 겁니다. 시간 관리도 매우 중요합니다. 젊을 때처럼 급하게 끝내려고 하시면 안 돼요. 우리의 목표는 단순한 쾌락이 아니라 완전한 배출입니다. 최소 10분, 가능하다면 15분 이상 천천히 진행하세요. 몸이 차분히 반응할 시간을 줘야 오래된 분비물이 더 깊이 빠져나옵니다.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 급하게 끝내면 다음날 여전히 불편했다라고 호소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이것이 핵심입니다. 멈춤과 호흡법을 꼭 기억하세요. 감각이 올라올 때 잠시 멈추고 코로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가 입으로 천천히 내쉽니다. 그 순간 전립선이 이완되며 다음 자극에서 훨씬 더 강하고 깊은 배출이 이루어집니다. 이 과정을 2~3번 반복해 보세요. 처음엔 어색해도 몸이 익숙해지면 차이를 확실히 느낄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간과하는 부분이 바로 윤활입니다. 나이가 들면 피부가 건조해져 마찰에 의한 상처가 생기기 쉽습니다. 일부 환자분들은 집에 있는 비누나 로션을 쓰시기도 하는데 이는 절대 피하셔야 합니다. 화학 성분이 요도로 들어가면 염증이 생길 수 있거든요. 약국에서 파는 수용성 윤활제 혹은 코코넛 오일 같은 천연 식물성 오일을 준비하세요. 이것만 잘 지켜도 부작용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이제 마무리 운동입니다. 배출이 끝났다고 바로 끝내지 마세요. 그 순간이 골든 타임입니다. 누운 상태에서 항문을 10초간 조였다가 풀기를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소변 참는 느낌으로 하시면 됩니다. 이 간단한 동작이 전립선에 남아있는 분비물까지 깨끗하게 짜내고 동시에 골반 근육을 단련해 줍니다. 이렇게 하면 다음번 발기력도 더 강해지고 허리까지 튼튼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말씀드린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따뜻한 환경 만들기, 편안한 자세 취하기, 성기와 회음부 전체에 자극하기, 최소 10분 이상 천천히 진행하기. 멈춤과 호흡법으로 조절하기, 안전한 윤활제 사용하기, 마무리 케겔 운동. 이 일련의 과정이 바로 제가 환자분들께 권하는 완벽한 실천 가이드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고 혹시 이걸 내가 혼자서 과연 꾸준히 할 수 있을까? 걱정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럴 땐 부담 갖지 마세요. 일주일에 1~2번이라도 충분히 효과가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내 몸을 돌보는 하나의 습관으로 자리 잡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진료실에서 만난 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릴까요? 얼마 전 60대 중반 남성 한 분이 찾아오셨습니다. 처음 들어오실 때 표정이 참 어두웠어요. 아내분은 옆에서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바라보고 계셨고요. 그분이 하신 첫 마디가 아직도 기억납니다. 원장님, 소변이 너무 불편해서 밤마다 3~4번씩 깨요. 그런데 이런 얘기하는 게 너무 창피합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많은 남성분들이 혼자 끙끙 앓고 있다는 사실을요. 그런데요, 그분이 바뀐 건 아주 단순한 습관 하나였습니다. 샤워 후 따뜻한 수건을 아랫배에 5분간 올려두는 것. 믿기지 않으실 수 있지만
그분은 그 작은 습관만으로도 밤에 2번은 깨던 게 요즘은 한 번도 안 깨고 푹 잡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얼마나 표정이 환해졌는지 모릅니다. 또 다른 환자분은 아내 덕분에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선생님, 제가 남편 밥상에 두부랑 토마토를 매일 올려줬어요. 처음엔 시큰둥하더니 요즘은 본인이 먼저 찾습니다. 실제로 토마토는 전립선에 좋은 성분이 가득하고 콩으로 만든 음식은 비대증을 막아줍니다. 이 부부는 식탁이 바뀌자 삶의 분위기까지 달라졌습니다. 남편이 예전보다 활기를 찾으니 아내도 더 밝아졌다고 하시더군요. 걷기 습관도 무시할 수 없습니다. 한 환자분은 혼자 걸으라니까 귀찮아서 늘 실패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아내가 손을 잡고 같이 산책을 나섰대요. 그날 이후로는 하루도 빼놓지 않고 2030분씩 걸으셨습니다. 결과는요. 소변 줄기가 강해졌고 밤에 깨는 횟수도 줄었습니다. 하지만 더 놀라운 건 부부 관계였어요. 같이 걷는 그 시간 동안 대화를 많이 하면서 사이가 훨씬 가까워졌다는 겁니다. 이건 약이나 수술로는 절대 얻을 수 없는 효과죠. 제가 늘 아쉬운 게 하나 있어요. 많은 분들이 배출을 하고 나서 그냥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그 이후입니다. 소변을 참는 듯한 느낌으로 항문을 10초간 조였다가 풀어주는 동작 딱 10번만 반복해 보세요. 이걸 꾸준히 하신 분은 예전에는 배출 후에도 뭔가 찝찝했는데 요즘은 속이 시원하다라며 웃으셨습니다. 심지어 허리 통증까지 줄었다는 분도 계셨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처음엔 의무감처럼 달력에 동그라미를 그리던 분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한 달쯤 지나니까 그게 오히려 재미가 되더래요. 오늘은 또 동그라미 하나 채운다는 생각이 은근히 동기부여가 된 거죠. 결국 이분은 몇 달 만에 숙면을 되찾고 다시 손주들과 뛰어놀 힘을 얻었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 환자분들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이유는 단순합니다. 전립선을 살리는 비밀은 거창한 수술실 안에 있는 게 아닙니다. 따뜻하게 몸을 준비하는 습관, 아내가 차려주는 밥상, 부부가 함께 걷는 시간, 배출 후 짧은 운동, 그리고 꾸준한 실천. 이 단순하고 작은 것들이 모여 기적을 만들어냅니다. 여러분, 이건 단순히 소변 문제 해결이 아닙니다. 밤에 숙면을 하면 낮에 활력이 돌아옵니다. 활력이 생기면 마음이 밝아지고 마음이 밝아지면 가족 분위기까지 달라집니다. 한 남성이 전립선을 지킨다는 건 사실 한 가정을 지킨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제 이야기를 들으신 분들께 부탁드립니다. 그냥 듣고 넘기지 마시고 오늘 밤 딱 한 가지만 해보세요. 따뜻한 수건을 아랫배에 올려두든 산책을 나가든 아니면 배출 후 간단한 운동을 해보든 시작이 반입니다. 몸은 반드시 그 노력을 알아차리고 보답합니다. 여러분의 전립선 건강은 병원 약장 속에 있는 게 아니라 바로 여러분의 생활 속에 있습니다. 부디 오늘부터 작은 변화를 시작해 보시길 진심으로 권합니다.